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 살다가 최근에 이사를 하게 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결혼 10년 만에 남편과의 지긋지긋했던 부부관계를 정리하고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요. 있을 때 잘하라고 막상 떠나고 나니 이제 와서 붙잡는 한심한 놈이 제 앞에서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을 하는 모습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미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는데 왜 다시 합치자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큰 소리 떵떵 치던 놈이 막상 뒤돌아 생각을 해보니 자기가 잃을 게 많다고 생각했는지 갈라선 지 한 달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두 번 다시는 저에게 상처를 주지 않겠다면서 딱 한 번만 믿어달라는데 이미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던 터라 이사 온 집으로 무작정 들어오려 하길래 강하게 거부한 뒤 밖으로 내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저에게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남편 뒤에서 있던 시모는 문이 닫히기 직전 미안했다는 말을 뒤늦게 꺼내셨습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야 후회를 하시는데 모전자전이라고 둘 다 똑같은 모습에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한계에 다다랐는지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에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어느 날 새벽 늦게 들어온 남편이 만취가 돼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기어 들어오더라고요. 온몸은 다 젖어서 거실 바닥에 대자로 누워버렸고 그 모습에 경악을 한 저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지만 이미 정신이 끊어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일어나라며 뺨에 손을 몇 번이나 올렸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무거운 몸을 저 혼자 들기에는 무리가 있던 터라 입고 있던 옷만 갈아입히고 이불을 덮어주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 겉옷을 힘들게 세탁기에 넣은 다음 흙탕물에 범벅이 된 바지를 빨렸는데 그 순간 제 두 눈을 의심했어요. 남편의 속옷이 거꾸로 뒤집혀져 있었고 그걸 보게 된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여자의 촉이라는 게 정말 무섭다는 걸 그때 알 수 있었던 건 속옷이 뒤집힌 모습을 보자마자 소지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손에 들린 빨간색 장미 그림이 그려져 있던 명함 한 장을 제 심장을 내려앉게 만들었고 설마 하는 마음에 남편의 핸드폰을 꺼내 최근 통화 목록을 보자마자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명함과 일치하는 번호로 연락을 해봤는데 통화 연결음이 들리자마자 전화를 받았어요. 오빠? 좀 전에 왔다 갔으면서 벌써 내가 보고 싶어진 거야? 그런데 나 지금 다른 손님이랑 만나고 있어서 오늘은 시간이 안 될 것 같네. 내일 다시 오면 내가 즐겁게 놀아줄게. 그런데 요즘 내 얼굴 너무 자주 보러 오는 거 아니야? 오빠 마누라한테 걸리면 어떡해? 나 돈 벌게 해주는 건 좋은데 조심해야 우리 오래 볼 수 있지. 정체 모를 여자에게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된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려 남편을 도저히 용서해 줄 수가 없었고 세상 모르고 코골며 자고 있는 남편의 얼굴에 잔물을 한 바가지 퍼서 얼굴에 냅다 뿌려 버렸습니다. 본인도 많이 놀랐는지 벌떡 일어나서는 비몽사몽한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다시 누우려 하길래 정신을 덜 차린 것 같아 찬물을 한 번 더 얼굴에 냅다 뿌려 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어느 정도 정신을 차렸는지
저를 보며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길래 절대 용서를 할 수가 없어 남편의 뺨에 세차게 손을 올렸고 비틀거리면서 일어난 남편은 뭘 잘못했는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손을 올리려 하길래 얼굴에 명함을 집어던져 버렸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최근 통화 목록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화를 냈습니다. 아직 술이 덜 깼지? 반대쪽 뺨도 올려쳐 줄까? 이 명함에 적혀 있는 장미라는 여자 누구야? 나한테 거짓말할 생각 조금도 하지 마. 이미 통화까지 전부 마쳤으니까 지금 어디 다녀왔는지도 알고 있거든? 마누라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여자를 만나고 들어올 수가 있어? 당신 술 마셨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누굴 만나고 와? 회사에서 회식하고 왔다고 했잖아.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사람한테. 그게 할 말이야? 당신 정말 뻔뻔한 인간이구나. 내가 방금 얘기했지? 명함에 적힌 여자랑 통화했다고 했잖아. 내가 더 난리를 쳐야 인정을 할 거야? 오늘 한바탕 해볼까? 그럼 지금 입고 있는 속옷이 뒤집혀 있는 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똑바로 대답하라고 했지? 마지막이야. 당신 지금 평범하게 술만 마신 거 아니잖아. 그래, 여자 끼고 술 좀 마셨다. 그게 뭐 죽을 죄라도 지은 거야?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비즈니스도 할 수 있는 거지. 집안의 가장이 몸이 힘들어서 오래간만에 풀고 좀 왔다는데 이렇게까지 욕먹을 일이야?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서 사람을 난감하게 만들어? 당신한테 언제 옷을 빨아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방금 한 말은 나랑 집에 애들도 있는데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랑 놀고 왔다는 거네. 그리고 지금까지 나한테 걸리지 않으려고 몰래 다니고 있었고. 걸리지 않으려고 행동했다기보다 말해서 좋을 거 없잖아. 내 입으로 당신 몰래 밖에서 외간 여자 만나고 왔다는 말을 어떻게 꺼내? 그냥 잠깐 술만 마시고 왔던 것 뿐이니까 조용히 넘어가자. 괜히 일 크게 만들어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리고 한 번만 더 내 소지품에 손대기만 해봐. 그땐 가만 안 둬. 남편은 모든 걸 인정했고 저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화장실로 들어간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집안의 균형을 깨버린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저는 잠 한숨 못 잤는데 남편은 뭘 잘못했는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한 채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아빠가 밖에서 뭔 짓을 하고 다니는지도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이런 현실이 너무나도 싫었어요. 그렇게 한참의 시간 동안 저 혼자 거실에서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은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게 되었고 더는 개차반 같은 남편과 함께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한 공간에서 평생 동안 얼굴을 마주해야 된다는 생각만 하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는 게 훨씬 좋을 거라 판단할 정도였죠. 다음날 출근을 하기 위해 아침에 일어난 남편이 거실로 나오자마자 제가 두 눈을 시퍼렇게 뜬 채 노려보고 있자 화들짝 놀라면서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는 눈치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 깜짝이야. 당신 원래 이 시간에 안 일어나잖아. 무슨 일 있는 거야? 어제 내가 과음을 해서 그런데 해장국이나 라면 좀 끓여줘봐. 아침을 먹고 출근하는 게 좋겠어.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으면서 왜 모른 척 하는 건데? 그런다고 당신이 저지른 일이
달라지기라도 할까봐? 어떤 상황인지 뻔히 알면서 라면을 끓여달라고?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너 같은 쓰레기가 세상 모르고 자는 동안 정말 고민 많이 해봤거든? 그런데 아무리 좋게 생각해 보려 해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우리 그만 이혼하자.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 이제 하다 다른 여자랑 술까지 퍼먹고 들어와? 도대체 당신은 나한테 얼마나 많은 걸 숨기면서 사는 거야? 내가 저번에도 참고 넘어갔으면 조심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가정이 있는 사람이 애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네. 나한테 뭔 일이 있었어? 나는 회식 다녀온 이후 집으로 바로 달려왔는데 갑자기 이혼하자는 말을 하더니 무슨 여자를 끼고 놀았다고 그래? 당신은 내가 그런 쓰레기 같은 남자로 보여?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니까? 아이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라면 좀 끓여줘. 속 쓰려. 남편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필름이 끊겼는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눈빛을 봤을 때 정말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제가 전날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증거물과 남편 핸드폰에 있던 통화 기록을 보여주자 그제서야 말수가 줄어들더니 당황하는 얼굴로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이 일 말고도 몇 번이나 사고를 친 적이 있었어요. 남들이 안 좋은 점을 한 가지 가지고 있다면 남편은 그걸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결혼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함께 사는 동안 하나하나 양파 껍질 까듯 남편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고 노름은 기본에 저 몰래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 탕진을 하고 술은 코가 삐뚤어질 정도로 먹는 건 기본에 안 좋은 것들은 전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성격을 철저하게 숨기고 저와 결혼을 했다는 거에 너무 화가 났었고 사기 결혼으로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애들이 눈에 밟혀 참고 살아왔었습니다. 매일이 불안의 연속이었어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게 옆에서 터져나와 저를 더욱더 지치게 만들었죠. 여자 문제가 터지기 전에 남편과 항상 자주 술을 마시고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있는데 사업을 한다면서 남편을 꼬드겼고 자기한테 투자해 달라며 벌어들이는 수익의 30%를 주겠다는 말에 혹해서는 가진 것도 없으면서 저 몰래 대출을 한두 가지 받아서 믿었던 친구에게 건네주었고 그 친구분은 남편의 돈을 받은 이후 연락이 끊어져 버렸어요. 잠적을 해버려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 인간의 행방을 알지 못하고 있는 중이죠. 그 난리가 났는데도 끝까지 참고 버텨왔었는데 이번엔 여자 문제로 제 속을 긁어놔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건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버틸 수 있었지만 가정에 있는 남자가 외간 여자를 만났다는 건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남편한테 이혼을 선포하자마자 시댁 집안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시부모님은 발등에 불이 났는지 저녁 시간대에 저희 집으로 급하게 오셨어요. 연락 한 통 없이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저 지금 애들 데리고 저녁 먹으러 나가려던 참이었거든요. 그이도 퇴근 시간 다 됐으니까 기다리시면 올 거예요. 내 아들 얼굴 보러 온 게 아니라 너 보러 왔다. 갑자기 이혼을 하겠다고 아침부터 큰 소리 쳤다며? 또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건지 물어봤는데도 제대로 대답을 해주지 않아서 급하게 오긴 했는데 별일 아니면 그냥 넘어갈 순 없는 거니?
이혼이 쉬운 문제도 아니고 웬만하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야? 왜 이혼하자는 말이 나왔겠어요. 그만큼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저질러서 저는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입 아프게 설명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뭘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들으신 다음 저와 대화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애들이 아까부터 배고프다고 해서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어머님은 그동안 제가 얼마나 참고 살아왔는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라고요. 이번만큼은 용서해주고 싶지 않아요. 몇 번이나 물어봤는데도 입을 닫고 있길래 너한테 직접 들으려고 찾아온 거다. 이대로 그냥 나가버리면 상황만 더 악화되는 거 모르는 거 아닐 텐데 정말 갈 때까지 가자는 거니? 애들 밥이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한테 생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나도 조용히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니야. 애들한테도 계속 불안감을 조성할 거야? 애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희들이 하는 행동 전부 다 지켜보고 있다고. 시간 끌지 말고 빨리 얘기 좀 해봐라. 내 아들이 올 때까지 도저히 못 참겠다. 제가 그동안 다 이해하고 참아왔던 건 애들 때문인 것도 있지만 그 사람과 함께 살아온 10년의 세월 동안 안 좋은 기억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참고 넘어갔던 거였어요. 그런데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길게 설명하고 싶지도 않아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그이가 저를 속이고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를 수시로 만난 것 같아요. 본인도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다가 증거물 보여주고 통화까지 했던 기록들 전부 다 확인하니까 그제서야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이혼 얘기까지 할 줄은 몰랐네. 그래서 진짜 둘이 갈라서겠다는 거냐? 너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니까 이혼 얘기는 없던 걸로 해라. 남자가 살다 보면 가끔 새길로 잘못 들어설 수도 있는 거지. 그럼 그걸 네가 옆에서 바로 잡아주면 되는 거고 그래야 부부인 거지. 실수 한번 했다고 이혼 얘기까지 꺼내야 되겠어? 다시는 그러지 않게 네가 잘 잡아주도록 해라. 원래 남자들은 본능적이라 여자만 보면 다 그래. 때마침 들어오네. 이놈아, 몰래 여자를 만날 거였으면 꼬리를 밟히지 않게 철저히 숨겼어야지. 사고 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또 일을 저지르는 거야? 엄마, 아버지 오셨어요? 저도 이 사람이 알게 되는 걸 원치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 모든 걸 알아버렸더라고요. 여보, 다음부터는 조심할 테니까 조용히 넘어가자. 어떻게 조심히 넘어갈 수가 있어? 다른 여자랑 할 거 다 하고 왔으면서 나랑 지금 한 공간에서 살자는 말이 나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무조건 이혼할 거야. 그럼 우리 애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 거야? 당신 혼자 커가는 애들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그냥 넘어가자니까. 차라리 나 혼자 살면서 애들 돌보는 게 훨씬 낫지. 맨날 사고치고 들어오는 당신 모습 보여주는 게 좋은 건 줄 알아? 지금 이 상황도 봐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월급 받은 돈 모아놓은 거 있으면 보여줘봐. 냉전 한 푼 안 남았지? 그 술집 여자한테 전부 털어줬으니 남아있는 게 있겠어? 대출빚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나랑 애들은 생각 안 하고 힘들게 일해서 벌은 돈을 술집 여자한테 전부 써버렸더라. 그동안 카드 내역서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너 같은 놈 선택한 나도 참 남자 보는 눈 없지만 너처럼 인간 이하인 사람도 처음이야.
이거 한번 보세요. 집안의 가장이란 사람이 이게 할 짓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데? 집에 들어오면 맨날 당신 눈치나 봐야 하고, 그래도 집안의 가장인데 대우 한번 제대로 못 받으니까 그런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거라고. 장미는 돈만 지어주면 모든 걸 다 내어줄 것처럼 얼마나 잘해주는지 알아? 당신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계속 그쪽으로 눈을 돌리게 됐던 거야. 내 탓만 하지 말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된 건지 그걸 생각해봐. 한쪽만 잘못해서 우리 관계에 문제가 생겼겠어? 내 말이 틀렸냐고. 본인이 잘못을 해놓고 되레 큰 소리치는 남편을 보고 있는데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조금이라도 잘 살아보려고 악착같이 일해서 벌어 모으고 있는데 남편은 자신의 기분을 풀기 위해 엄한 여자에게 힘들게 벌은 돈을 흥청망청 써버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게 저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탓을 돌리는 남편과 더는 함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혼 얘기가 나올 때만 애들 핑계대지 평소에는 아이들한테 조금의 관심조차 주지 않고 오히려 귀찮아하던 남편이 아이들을 이용하는 것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간 많이 참아왔기 때문에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혼을 번복하지 않았고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제가 조금도 흔들림 없이 나오자 갑자기 시모가 가방을 뒤적거리더니 우편물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제 앞으로 툭 던져 놓더니 세금 환급을 50만 원이나 받아놓고 혼자 입 싹 닦았다며 남편은 알고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일하고 납부한 세금 환급 받은 건데 그런 것까지 남편이 알아야 되냐고 다시 대받아치는 순간 시모는 버럭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죠. 너도 내 아들한테 숨기는 게 있으면서 어디서 떳떳한 척 하는 거야? 환급 받은 돈으로 애들만 데리고 외식하러 가는 거였니? 시부모는 아예 보이지도 않든? 어머님, 세금 환급은 말 그대로 제가 낸 세금이 많았으니까 환급을 받은 건데 이걸 일일이 보고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 우편물을 왜 마음대로 뜯으세요? 우리가 남도 아닌데 우편물 하나 본 거 가지고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니? 너 이제 보니까 아주 못돼 처먹었구나. 어디서 시미한테 목소리를 높여?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시모는 혼자 흥분해서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제 머리채를 잡았고 너무 놀란 저는 시모를 뿌리친 뒤 아이들을 데리고 현관문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 저를 조금도 도와주지 않았던 남편놈은 시모 옆에서 심보를 곱게 쓰지 않았기 때문에 혼이 나는 거라면서 잘못한 놈이 성낸다고 되려 더 큰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많이 무서웠는지 제 옆에 찰싹 붙어선 울고 있길래 더 험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서둘러 자리를 피했고 외식할 기분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부모님께 맡긴 뒤 다시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고 현관문을 활짝 여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또 한 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좀 전까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면서 남편놈과 시부모님께서는 거실에 중국 음식을 한 상 가득 시켜서 술판을 벌이고 있었어요.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던 상태였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건 없었고 그대로 뛰어가 남편 앞에 놓여있던 짬뽕 그릇을
머리 위로 뒤집어 쏟아부어 버린 뒤 상을 엎어 버렸어요. 거침없는 행동에 놀란 남편과 시모는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길래 좀 전에 제가 시모에게 당했던 걸 남편의 뺨에 고스란히 전달해 주었고 시모가 제 뺨에 손을 올리자 저도 똑같이 시모 뺨에 손을 올려 버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려있는 상태로 집안이 소란스러워지자 주민분들께서 뒤엉켜 싸우고 있는 저와 시댁 식구들을 말렸어요. 그리고 주민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었죠.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뒤 남편과 시부모는 시댁으로 돌아갔고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집안의 광경을 한참 동안 보고 있던 저는 그날 바로 부동산에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곧장 집을 내놓게 되었죠. 이렇게 살다간 저까지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아 하루빨리 남편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 사이 저는 집안의 모든 물건들을 싹 다 정리해 버렸어요. 조금의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움직였어요. 그리곤 곧장 벼락이사를 해버렸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당장 만나자는 말에 이혼 서류를 가지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본인도 제가 한 행동에 대해 화가 많이 났는지 이혼 서류를 내밀었을 때 망설이지 않고 작성을 했어요. 어차피 분당에 있던 집도 저희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 들어갔던 거였고 제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편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죠. 가진 것도 없고 월급도 각자 관리했던 저희는 재산 분할할 것도 없었고 서로는 안 좋은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끝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놈은 혼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게 속 편할 것 같다고 저와 이혼한 걸 오히려 더 좋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저도 그런 남편에게 미련조차 남아있지 않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법적으로 남이 되어 버렸는데도 두 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았던 남편과 또다시 만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퇴근한 저를 뒤따라와서 이사간 집까지 몰래 찾아왔고 남편의 뒤에는 시모가 인터폰에 고개를 내밀고 있길래 돌아가라고 했지만 할 말이 있다면서 잠깐 얼굴 좀 보자는 말에 무시하고 넘어가면 계속 못살게 굴 것 같아 현관문을 열게 되었고 안으로 들어오려는 남편을 밀치면서 들어오지 말고 그 자리에서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날 당신이 나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안에 있던 물건 싹 다 버리고 벼락이사를 해버려서 나도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좋게 풀려고 하지 않고 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채 흥분해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됐지만 그건 내 실수였어. 당신이랑 잘해보고 싶었는데 갑작스러운 상황 때문에 나도 모르게 법원까지 가게 됐지만 우리 아직 시간 남았잖아.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애들은 잘 지내고 있어? 아이들한테도 내가 아빠 노릇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어? 당신이랑 다시 잘해보고 싶어. 이런 말 아무리 해봤자 이미 나한테 실망을 했기 때문에 받아주고 싶지 않겠지만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될까?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나는 법원에 서류 제출했을 때 두 번 다시 되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결정을 내렸어. 그런데 이제 와서 당신을 다시 받아주라고? 나는 10년 동안 기회를 줬고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아왔다고 생각해. 더는 내 인생 낭비하고 싶지 않아. 내 마음 확실하게 전달했으니까
이제 그만 찾아와. 예,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라. 우리가 오죽했으면 찾아왔겠니?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다. 내 아들이 글쎄 며칠 전에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뇌종양이란다. 지금도 계속 자라고 있어서 수술을 받긴 해야 되는데 너무 안 좋은 위치에 있어서 수술이 잘못되면 생명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종양이 뇌를 압박해서 단기 기억 상실에도 걸리는데 내 아들이 한 행동들이 종양 문제로 실수를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스치더라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었다며. 그게 머릿속에 있던 종양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 수술을 받아도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안 받으면 앞으로 살 날이 길어야 몇 년이라는데 그럼 내 아들이 이대로 떠나면 너무 불쌍하잖아. 애들과도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니? 이혼한 마당에 우리가 왜 찾아왔겠어? 안 좋았던 일들 전부 다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해보는 게 어떻겠니? 우리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남편의 머릿속에 종양이 자라고 있다는 걸 사진으로 직접 보여주었고 언제 어떻게 쓰러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옆을 지켜주길 원하셨어요. 한마디로 남편의 병수발을 들어달라는 얘기를 아이들을 핑계로 최대한 좋게 포장하려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면서 분당에 있던 집이 13억인데 이사 오면서 남은 돈으로 자기 아들의 수술비 좀 납부해달라고 대놓고 철반을 까셨어요. 이미 부동산 시세 전부 다 확인했다면서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이 훨씬 저렴하다는 것도 알고 계셨죠. 더는 대화하고 싶지 않아 남편과 시모를 내쳤고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이혼을 했으면 그걸로 끝이지 애들 핑계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려는 그 인간들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나든 말든 이미 남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조금의 도움도 주지 않을 생각이에요. 아이들 문제는 저희 부모님과 상의 후 어떻게 할지 결정할 생각입니다. 지긋지긋했던 악연을 겨우 끊어냈는데 또다시 그 인간들과 연결고리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힘겹게 살아온 만큼 남은 인생 저와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가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신우 결혼식에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고 도저히 믿기지 않는 현실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신우의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 시댁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었어요. 저 또한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었던 게 아무리 남편의 동생이라지만 도가 지나치는 행동들이 눈에 거슬렸고 결국 듣고만 있던 남편은 감정이 터져 버렸습니다. 하나뿐인 동생 결혼식이라고 뒤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챙겨줬었는데 그런 고마움을 전혀 모르고 더 많은 걸 바라는 신우의 버릇없는 모습들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어요. 누가 봐도 잘못된 행동들인데 그걸 감싸고 도는 시부모님도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이라고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던 남편이 얼마나 많이 참아왔는지 저도 옆에서 전부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화내고 있는 걸 말리지 않았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안 좋아졌지만 할 말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아무리 신우가 남편의 동생이라 해도 안 되는 건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시댁 식구들의 화살이 저에게로 꽂혔고 남편은 원래 신우의 말이라면 뭐든 들어줬었는데 갑자기 변한 태도는 제가 뒤에서 남편을 조종하고 있어서 그런 거라는 어이없는 말로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 원하는 걸 손에 넣지 못하니까 화풀이를 저한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듣고 있던 저도 불만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어머, 이게 왜 전부 제 탓인데요? 저희 새 집에 이사 온 지 2년 됐어요. 그런데 그 집을 왜 아가씨한테 줘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대형 로펌 변호사한테 시집 간다고 해달라는 걸 전부 다 해줄 순 없는 거잖아요. 로펌 쪽 근처에 아파트 많고 이미 그쪽에서 집도 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내어줘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걸어서 10분 정도 되는 거리니까 로펌 회사와 가까워 욕심이 나는 건 알겠는데요. 저희는 이미 자리를 잡았고 이 사람 또한 회사가 근처에 있어서 신중하게 결정한 끝에 이사를 했는데 저희 보고 나가달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고집 부려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새언니, 오빠가 대단한 회사에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동생을 위해서 그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형 로펌 변호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업무를 처리하는 줄 알아요? 집이라도 가까우면 그만큼 쉴 수 있는 시간도 많아지니까 다음 날에도 업무에 지장이 없죠. 로펌 회사와 최대한 가까운 데 알아본다고 해서 집을 구한 게 차로 30분 거리예요. 퇴근 시간에 차 막히는 거 보면 시간이 더 걸린다고요. 엄마가 오빠 좀 설득시켜주면 안 돼? 너희도 사정이 없는 건 아니니까 당연히 고민이 되는 건 알겠는데 네가 그래도 오빠잖니. 동생이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니? 아니요. 설득시키려 해봤자 소용없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해줄 마음 없고 이 문제를 다시 입 밖으로 꺼낸다면 얼굴 안 보고 살 테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너도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싫다는 거 계속 보채면 서로 감정만 안 좋아지는 거라고. 거기에서 살다가 회사 근처에 집 나왔을 때 이사하면 되는 거잖아. 오빠는 내가 잘 되는 게 그렇게 싫어? 능력 좋은 남자 만나서 앞으로 행복하게 좀 살고 싶다는데 그거 하나 들어주는 게 그렇게 힘드냐고. 새언니가 뒤에서 미리 손 쓴 거 아니에요? 내가 뭐 하나 부탁하면 거절한 적 없던 오빠가 이렇게까지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건 새언니가 뒤에서 거절하라고 미리 얘기했겠지. 아가씨, 저희 입장에 대해서 생각은 해보고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들어간 이유는 그곳에 초중고 학군이 몰려 있어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회사와도 가까우니까 저희 상황에 맞게끔 이사한 건데 아가씨가 바꿔달라고 해서 이사를 하게 된다면 이 사람 회사 출퇴근도 그렇지만 애들 학교 문제가 제일 심각해진다고요. 이미 자리 잡아 잘 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억지를 부리면 당연히 아가씨 오빠라 해도 거절하지 않겠어요? 아가씨가 결혼식 올리고 아이를 가진다 해도 학교 갈 때까지 아직 시간 충분한데 벌써부터 이러는 거 나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억지 부린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신우의 버릇없는 행동에 불만을 터뜨리자 시모는 자기 딸한테 화를 냈다며 거침없이 막말을 뱉어댔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대화를 나눠봤자 좋을 거 없다면서 결혼식 전에는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길래 저도 남편의 뒤를 따라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신우가 억지 부린다는 걸 시부모도 모르는 건 아닌데 변호사 사위 들인다는 거에 들떠서는 신우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싶어 하는 게 눈에 훤히 보였어요.
남편은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이럴 때면 정말 정 떨어진다고 결혼식 전에는 어떠한 전화도 받지 말라면서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전에 시모와 신우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해도 받지 않았어요. 싫은 말 듣고 싶지 않았고 또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연락을 주지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급한 사람이 먼저 움직인다고 가족들과 저녁 먹고 있는 시간에 신우와 시모가 저희 집으로 직접 찾아왔어요. 남편은 신우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가족들과의 즐거운 시간을 방해했다는 거에 화가 잔뜩 올라 현관문을 확 열면서 분노를 표출했어요. 남편과 결혼 생활 10년이 넘어갔지만 그렇게까지 화를 낸 적은 처음 봤었는데 시모와 신우도 남편이 무섭게 화내는 모습은 처음 봤는지 당황한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눈치가 없는 건지 이왕 온 거 할 말은 해야겠다면서 남편을 강하게 밀친 뒤 신우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은 허락도 없이 집에 들어온 거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제 허락 없이 왜 함부로 집에 들어오세요? 연락도 없이 이렇게 불쑥불쑥 찾아오면 제가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너는 생각이 없는 거야? 오빠한테 먼저 전화해야 되는 게 순서 아니냐고. 애들 밥 먹이고 재워야 하니까 쓸데없는 말 할 거면 그만 나가줘. 나 더 이상 화나게 하지 마라. 네가 아무리 동생이라 해도 개념 없이 행동하면 더는 못 참아.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너랑 엄마가 무슨 말을 해도 들어줄 마음 없고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나는 결혼식 날 가지 않을 거니까 알아서들 판단해. 대단하다, 대단해. 네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구워 삶았으면 저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을 하겠어? 평소 같았으면 동생이 뭐 하나 부탁해도 다 들어줬는데 저런 태도를 보인다는 건 누가 봐도 옆에서 입김을 계속 불어넣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한테 화를 내는 거겠지. 네가 그동안 엄마한테 소리친 적 있어? 가족들끼리 싸우는 거 제일 싫어하는 네가 엄마한테 큰 소리 친 적 그동안 살면서 있었냐고. 없었잖아.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안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로밖엔 안 보이는데 평소 같았으면 이 집 넘겨달라고 했으면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바로 행동했을 텐데 네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내 아들이 이 정도로 경기를 일으키면서 싫어하는 거니? 공짜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 집 시세대로 주겠다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너희들은 이미 새 집에서 2년을 넘게 살아왔고 어디서 살던 그게 상관없지만 얘는 입장이 다르잖니. 이제 곧 결혼식을 앞두고 있고 처음 시작하는 신혼집이 제일 중요한데 거리가 멀어서 생활상 불편함이 생기면 그로 인해 서로에게 불만이 쌓일 수도 있는 거라고. 어제 내 사이가 일하는 로펌 회사에서 신혼집까지 출퇴근 시간을 확인해 봤는데 서울 시내권이라 조금만 늦어도 차가 엄청 막히는 구간이더라. 분명 생활에 지장이 생길 게 뻔하다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생이 결혼한다는데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까지 서로 얼굴 붉혀가면서 화를 내야 되겠어? 이런 감정으로 앞으로 어떻게 얼굴 보고 살 거니? 어머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안 사정도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 회사도 문제지만 아이들 학교 문제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해요. 그래서 저희는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머님이랑 아가씨는 저희가 계속 받아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꺼내놓는데 저희 입장에서 단 한 번이라도 이해해보려고 생각은 해봤어요?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억지를 부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결혼식이 코앞인데 서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식을 올릴 수는 없잖아요. 안 되는 거 알면서 더 이상 택도 없는 소리 마세요. 맞네. 새언니가 옆에서 오빠 꼬드긴 거 맞네. 엄마도 말하는 거 봤지? 오빠가 내 말 거절할 사람이 아닌데 새언니 태도를 봐봐. 이 집 절대 뺏기고 싶지 않다는 저 눈빛을 보면 탐 나오잖아. 옆에서 우리 오빠 구워 삶았겠지. 오빠, 내가 이렇게까지 찾아와서 부탁하는데 정말 안 들어줄 거야? 나랑 평생 얼굴 붉히면서 살고 싶은 거냐고. 동생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오빠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매몰차게 행동할 줄 몰랐는데 정말 실망이야. 남편은 신우의 억지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동안 신우가 남편한테 부탁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들이었지만 이번에 요구했던 건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단호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고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자 신우와 시모는 그런 남편에게 많은 실망을 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로 인해 생긴 분노는 저에게 전부 돌아왔어요. 제가 한마디로 나쁜 여자가 되어버린 거였죠. 옆에서 남편을 설득하지 않았다는 게 제일 큰 문제였고 별거 없는 집안 며느리로 받아들여줬는데 눈치껏 행동하지 않았다는 게 두 번째 문제였어요. 시모와 신우가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이사를 하겠다는 말을 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저도 남편 옆에 서서 반대를 했다는 거에 시모는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없는 집안 내 아들과 결혼 허락해 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하는 말에 무조건 따라야지. 네가 감히 내 앞에서 불만을 꺼내? 시애미가 좋게 얘기하니까 만만하게 보는 거지? 네가 중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 후회하게 만들 거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얘기했지? 눈치껏 행동하라고. 앞으로 네가 우리 집안 며느리로 살게 된 걸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여기까지 힘들게 걸음했으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인지하고 똑바로 처신을 해야지. 무조건 안 된다는 말만 한다고 해결되는 줄 알아? 네가 한 행동에 대해 나는 기억하고 있을 거고 그 뜻에서 용서 구해봤자 소용없다는 거 똑똑히 기억해라. 두 모녀는 저에게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저를 노려보고 있었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시모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했던 말들은 분명 제가 앞으로 안 좋은 일들을 겪게 될 거라는 경고의 말을 해주는 거였지만 남편이 옆에서 지켜줄 거라는 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두려운 건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이후 서로는 결혼식 전날까지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어요.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남편과 함께 예식장을 가게 되었는데 잠시 뒤 식장에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일들이 펼쳐졌어요. 저희 부부는 집에 혼자 계신 엄마를 모시고 결혼식장에 참석했어요.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신 이후 지금까지 엄마 혼자 지내셨기 때문에 예식장을 같이 가게 되었던 건데 식장에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본 시모가 저희 엄마를 안 좋은 시선으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시모가 왜 안 좋은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인사도 안 받아주는 시모의 행동에 당황스러워했지만 그래도 침착하게 웃음을 잃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엄마가 부조를 내려고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건네줬는데 그 순간 엄마의 부조를
중간에서 가로챘어요. 이리 줘봐라. 뭐야? 사돈, 지금 이걸 부조라고 낸 건 아니죠? 아니, 돈이 좀 모자라는 것 같은데. 혹시 잘못 넣었나 해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기본 100 아니에요? 왜 80만 원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냥 평범한 결혼식도 아니고 내 딸이 대형 로펌 변호사와 결혼을 하는데 이것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겠어요? 앞으로 돈 들어갈 곳이 얼마나 많은데 이왕 쓰는 거 100만 원 맞추면 얼마나 좋아요? 결혼식 시작부터 기분 잡치게 하려는 건지 정말 너무하시네. 네가 이런 건 미리 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니? 미리 사돈이 얼마를 부조할 건지 확인을 하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네가 채워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니 내가 너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거다. 그때도 눈치 없이 행동하더니 지금도 하는 짓 보면 앞으로 시집살이가 순탄치만은 않겠다. 부조도 적은데 옆에서 몸으로라도 제대로 때워. 일가 친척들 오시면 상냥하게 인사 잘 드리고 인사 다 끝나면 얼굴 마주하고 싶지 않으니까 눈에 띄지 않게 저쪽 구석에 박혀 있어라. 쓸데없이 나대지 말고 내가 부를 때까지 꼼짝도 하지 말거라. 누구 닮았나 했더니 사돈을 똑 빼닮았네요. 오늘만큼은 조용히 넘어갈 줄 알았는데 방금 뭐라고 했어요? 그 봉투 이리 내놓으세요. 장모님, 부조할 필요 없으니까 저로 넣어두세요. 부조는 사람 마음인 거고 상황에 맞게 하는 건데 엄마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부조하지 않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 진짜 기분 나쁘네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부조 들어온 걸 다시 가져가면 어쩌자는 거야? 나는 그냥 20만 원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깔끔하게 100만 원 맞춰주면 기분 좋으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좀 더 달라고 했던 건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이게 남 결혼식도 아니고 우리 집안 막내딸의 결혼이잖아. 너 정말 끝까지 엄마 실망시킬 거야? 동생 결혼식이라고 이런 식으로 가족한테 상처 주는 행동 더는 못 참겠어요. 솔직히 별로 오고 싶지도 않았었는데 그래도 서로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았고 한 번뿐인 동생 결혼식 축하는 해줘야 할 것 같아 어렵게 온 자리인데 장모님 앞에서 부조봉투 빼서 얼마인지 확인해보는 엄마가 너무 창피해요. 장모님이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지만 기분이 어떨지 엄마는 전혀 생각 못 하시죠? 이 돈 다시 돌려드릴 거고 부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장모님, 저희는 저쪽으로 가시죠. 시모는 돌발 행동에 저도 정말 많이 놀랐던 게 저희 엄마가 축의금으로 내민 봉투를 옆에서 가로채더니 80만 원만 냈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만을 털어놓는 모습이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의에서 한참 벗어난 시모 행동은 남편에게도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는지 저희 엄마의 부조금을 다시 빼서 들었어요. 저희 부부는 신우 결혼식 전날까지 갈지 말지 정말 많이 고민했었는데 참석하지 않는 것보단 얼굴이라도 비춰야 뒷말이 안 나올 것 같아 어렵게 자리에 참석했던 건데 저희 엄마한테 상처를 주게 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해서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시모는 저와 엄마를 노려보면서 얼굴을 붉히고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바람에 저희 쪽으로는 다가오지도 못했습니다. 남편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화를 가라앉히고 있었어요. 엄마는 남편한테 가지고 있던 돈이 현금으로 80만 원밖에 없어서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챙기지 못했는데 100만 원 채울 걸 그랬다고
좀 전에 상황들이 전부 엄마 탓인 것 마냥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남편은 그런 엄마의 말에 시모는 100만 원을 맞춰줬어도 더 큰 돈을 받았을 거라면서 일부러 저러는 것 같다며 시모와 어떤 문제로 서로의 감정이 안 좋았었는지 전부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제서야 엄마도 돌아가는 상황을 대충 알게 되었고 결혼식은 예정대로 문제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식이 끝난 뒤 저는 엄마를 모시고 식장을 나가려는데 남편이 저와 엄마를 불러 피로 현장으로 향했어요. 시모와 신우가 있는 곳에서 식사를 하고 싶지 않았었는데 남편은 여기까지 힘들게 와놓고 밥 한 끼 안 먹는 게 말이 되냐면서 저와 엄마를 모시고 피로 현장에 들어서려는 순간 시모가 갑자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손을 내밀면서 가져간 부조금을 다시 내놓으라고 인상을 쓰고 있었지만 남편은 그런 시모를 무시했습니다. 제가 낸 축의금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식사 한 끼 하는 거 가지고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세요. 이 결혼식 무사히 끝내고 싶으면 저 그냥 놔두시라고요. 지금 상당히 많이 참고 있거든요. 엄마가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저도 그냥 막 나갈 거예요. 간단하게 먹고 나갈 거니까 비키세요. 너 결혼하더니 정말 많이 변했구나. 어떻게 엄마한테 대들 수 있어?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그냥 아쉬워서 한마디 할 수도 있는 거지. 80만 원 부조보다 100만 원 맞춰주는 게 보기에도 좋으니까 부탁한 건데 그게 그렇게 싫었니? 그리고 사돈이 준 80만 원 네가 도로 가져갔잖아. 나도 너랑 아까 그 일 있고 나서 결혼식 내내 기분이 좋았는 줄 알아? 사돈이 생각 없이 행동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그 20만 원 아껴서 국 끓여 먹을 거예요? 아무리 없이 산다지만 축의금 아끼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경조사비 100도 안 내놓고 무슨 밥을 달래? 지금 당장 20만 원 채워서 다시 100만 원 가지고 오지 않으면 피로 현장은 출입할 수 없으니 그런 줄 아세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부로 너는 우리 집안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너도 필요 없어. 나는 앞으로 내 변호사 사위를 아들로 생각하며 살 거다. 어차피 너희들 있어봤자 아무 쓰잘머리 없는데 차라리 큰아들 없는 셈 치고 사는 게 낫지. 집 그거 꼴랑 바꿔달라는 것도 엄청 싫어하더니만 축의금 100만 원 맞춰주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워? 큰 며느리 너가 들어온 뒤로 좋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아주 밉상이다, 밉상. 시모는 피로 현장에서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엄마와 저희 부부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 순간 피로 현장이 조용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있는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100만 원을 채워주지 못한 것 때문에 일이 커진 것 같다면서 좋은 날 얼굴 붉히지 말자며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고 시모의 손을 잡았는데 그 순간 시모가 저희 엄마를 강하게 밀쳤는데 하필 필요 현장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와인잔이 떨어지면서 중심을 잡지 못한 엄마는 뒤로 넘어짐과 동시에 깨진 와인잔에 손이 그대로 찢어지는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보이면 안 될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저와 남편은 시모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면서 엄마를 일으켜 세워드리려는데 갑자기 누군가 엄마를 부축해 일으켜 드렸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신랑 측 사람들이 엄마와 뒤에 있는 한 사람을 보고
전부 기립하더니 엄마 앞으로 뛰어왔어요. 저희 모두는 그 광경에 당황스러웠었죠. 알고 보니 엄마를 부축했던 그 사람은 신우가 결혼할 남자의 로펌 회사 대표였고 신랑 측 사람들은 전부 변호사였기 때문에 대표의 얼굴을 보고 전부 기립해서 엄마 앞을 뛰어 달려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로펌 회사 대표가 왔다는 소식을 접한 신우와 신랑이 저희 앞으로 뛰어 달려왔어요. 그런데 엄마의 한마디에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고 그 모습을 지켜본 신우와 신우는 말도 안 된다며 경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전혀 알지 못했던 일이라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넘어진 엄마를 부축해준 로펌 회사 대표는 엄마와 예전에 과는 달랐지만 대학교 친구 사이였고 최근에 우연히 서로 만나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대표라는 분이 필요 현장으로 걸어오면서 시모가 보인 행동들에 대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주위를 살피더니 신우 신랑에게 한마디 건넸습니다. 신우의 예비 신랑은 대표의 한마디에 난감한 표정을 보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김변은 사건 해결 능력이 탁월하니 이번 건에 대해 처리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직접 부탁하는 걸 거절하지는 않겠지? 내가 직접 나서길 바라는 건 아니지? 자네가 직접 이 사건을 정리해준다면 앞으로 자네가 받을 혜택은 더 많아질 걸세. 결혼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걸 내 눈앞에서 전부 목격했는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어서 말이지. 이번 일에 대해선 자네 말고도 처리해줄 사람은 많지만 내가 자네를 택한 이유는 누구보다 내 편에 서서 일 처리를 깔끔하게 해줄 것 같아 부탁을 한 거니 거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나도 내 친구가 이 결혼식에 참석해 있을 거라곤 전혀 알지 못했던 상태라 친구가 넘어진 모습을 보게 됐을 때 너무 놀랐거든. 아니, 제 사이가 다니는 로펌 회사의 대표시라고요? 그리고 안사돈과 친구 되는 사이고요? 아이고, 제가 전혀 알지 못해서 잠깐 실수를 했나 봅니다. 잠깐 서로 오해가 있다 보니 일이 좀 생기긴 했는데 별일 아닙니다. 이 정도 일로 법적으로 처리를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가족들 일인데 그냥 좋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이가 저를 상대로 법적으로 싸워야 한다면 서로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겠어요. 그건 이 결혼식을 망치겠다는 말이잖아요. 공과 사는 구분해야 되겠죠. 저는 일적으로 김변한테 부탁을 한 건데 만약 거절을 한다면 저도 그 다음 일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회사에서 그래도 아끼는 사람 중 한 명을 잃게 될 수도 있겠죠. 제 친구가 억울한 입장에 놓여 있었는데 그걸 지나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는 제 사람을 일적으로 지시를 한 거니 거절을 한다면 더 이상 제 회사를 다닐 수는 없겠죠. 법적으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엄마도 신우의 신랑 로펌 회사의 대표가 친구분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최근에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셨지만 그 회사 대표라는 건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마주치게 될 거라는 것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듯 보였어요. 로펌 회사 대표는 신우 신랑에게 저희 엄마의 변호를 맡아달라고 했지만 이 상황이 상당히 껄끄럽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예비 장모님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해야 되다 보니 안 좋은 모습들을 꺼내서 법적 승소로 이끌어야 되는
복잡한 상황이었죠. 옆에서 신우는 저희 엄마 편에 서서 변호하지 말라고 했지만 대형 로펌 회사에 들어가는 게 쉬운 문제도 아니라서 신우 예비신랑은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로 신우 예비신랑 측 부모님들도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로 인해 결혼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결국 시모는 예비 사이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그 자리에서 저희 엄마한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서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고 이 모습을 신우 예비신랑 식구들이 전부 다 보게 된 터라 파혼 얘기가 오고 가게 되었네요. 그날 이후 저희 엄마는 로펌 회사의 대표분께 양해를 구해 다른 변호사를 소개받아 시모를 상대로 소송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로 신우는 파혼을 당하게 되었고 이 문제 또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지금까지 시모와 신우의 얼굴을 안 보며 살고 있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받았던 상처가 너무 커서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본인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결과니 어쩌겠어요. 저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저희 엄마가 대형 로펌 대표분과 친구 사이였다는 건 꿈에도 몰랐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일도 경험하게 되네요. 이래서 항상 인간관계를 잘 유지해야 된다고 하나 봐요. 사람 앞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본인들이 저지른 일들이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낳았는지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